이번 시간은 3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이어서 제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의의 위주로 하고 지난 시간 복습도 하면서 요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코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을 좀 빠뜨렸습니다. 내용을 추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조건 중에서 공평성, 비용의 적정성, 과학성 부분이 빠뜨려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연령, 직업 및 성별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공평하고 균등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가 공평하게 차별되는지, 주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연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별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면 불만이 상당히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균등하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스스로 또는 활동에 부합되는 가치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 혜택과 이를 위한 비용을 비교하여 혜택이 더 크도록 보장해 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의 대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참가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즉, 자기가 내는 참가비보다 프로그램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 혜택을 위한 비용을 비교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좀 더 만족을 많이 느끼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즉, 많이 느끼도록 보장해 주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학성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조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결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천 기술도 연구 개발돼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지역사회에서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지금 니즈가 어떤지를 단순히 물어보는 것보다는 앙케이트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니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다 과학적인 연구조사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도 연구 개발되어야 하면, 즉 같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의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를 조금 보시든지 인터넷을 보셔서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앞쪽으로 한번 덜쳐서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인터넷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시간을 봐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단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 제일 첫 번째,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확보와 혁신을 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내 집단적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성에 기초한 창조적 활동입니다. 자, 이것들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확보와 혁신을 위한 전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확보와 혁신을 위한 전략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 또는 지원 제공자와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의 이러한 노력이 책무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에 대해서 책무성을 느껴야 합니다. 즉 책임성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책임성은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죠. 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단의 노력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직들의 사회복지의 노력이 책무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집단적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조직 내 집단적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관련되는 사회 참여자들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개발됩니다. 여러분들, 사회 프로그램은 조직 안에서 서로 간의 협력을 구성 간에 협력을 해야 질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부서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동료들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여자들의 협력적인 활동이 통해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협력적인 활동이 없으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좀 더 나은 참여자들의 협력적인 활동이 통해서 개발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과학성에 기초한 창조적 활동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과학적인 문제 분석과 측정, 각종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비교, 검토, 대안 모색 활동, 실행, 그리고 평가 등이 막내되는 과학성에 기초한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주묵구호식이 아니라 사회 주민들, 인근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수집하여 분석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정에 한 것들을 다른 각종 자료와 정보로 통해서 수집, 비교도 하고 검토도 하고 다른 그게 걸맞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전 과정들에 대해서 과학성에 기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복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프로그램의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다고요? 즉, 그 사회복지에 여러분들이 어떤 A지역에 A 사회복지기관에 복지사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복지 조직은 거기에 그 사회에 위치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한다든지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다든지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 주민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환경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미온적이라면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자, 우선 사회복지 그럼 이러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리고 만들어서 시행하고 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즉 사회 그 복지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데 직접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복지조에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좀 더 관리가 되고 즉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행했던 올해 또 걸맞게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좀 더 나은 쪽으로 조금 체계를 약간 변형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에서 사회복지관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임성이 왜 강조가 되어야 한다면 사회복지관이 책임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복지기관 책임성이 강조가 되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 공급 조직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문제 삼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좀 더 비효율적으로 얼렁뚱땅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비판의식이 고조되었습니다. 즉 불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러한 비판의식과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이 서서히 등장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도 의형부형이 아닌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성으로는 사회복지기관 책임이 강조된 그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문제 삼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다양해졌죠. 전에는 종합사회복지기관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개별적인 개념들이 다원화되었습니다. 즉 청소년, 지역사회, 장애인, 그런 노인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 삼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등장했고 이런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주체도 다원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민영화 경향이 지금 초기 단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되었 것입니다. 이거는 법 제정이 된 건데요.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책임성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관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따지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나게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관리해서 좀 더 나은 지역사회라든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결과를 하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당연히 향상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중요성도 연계되어서 부각된 것입니다. 앞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제1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념 및 의의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요약하는 시간으로 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념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프로그램의 뜻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 책에도 있다시피 목록, 순서 및 예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순서에 의해서 예정계획이 짜여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회복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용어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즉, 이번 학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주제들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체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그 첫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참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과 사회생활의 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은 개별 클라이언트와 그 집단의 요구,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그리고 지도 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 배우기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정기적 프로그램과 장기적 프로그램과 단기적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위계적 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중에서 네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접근성이었습니다. 이 접근성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교통이라든지 도로 사정이 좋아야 접근이 쉽고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기관 내 협력관계를 개발하여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건으로는 적합성입니다. 개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딱 맞는 적합토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 때 미혼모를 예를 들었다. 산전 아기를 낳기 전부터 아기를 낳고 그 아이의 양육까지 일괄되게 그때그때 적합 맞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로는 포괄성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성이었습니다. 연관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성입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누구는 서비스가 많이 가도록 되어 있고 누구는 서비스가 부족하도록 되어 있면 불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지요. 다음, 비용의 적정성입니다.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부담 비용에 비해 혜택이 크도록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수수료라든지 각종 비용에 비해서 프로그램에서 얻는 덕이 적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성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조사 활동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요약은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의의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간단한 도표로 보듯이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 확보와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배웠고요. 조직 내 집단적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과학성에 기초한 창조적인 활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에서 당연히 사회복지적인 사회의 책무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에 대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들은 전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성에 기초한 창조적인 활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복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서 책임성이 강조되는 배경으로 따라오는데요. 사회복지기관 책임성 강조 배경과 그 결과를 보면 이러한 책임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지게 오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책임성이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연관되게끔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